어제 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걸 봤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평을 이제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얘기됐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 정도?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 미달, 함량 미달, 그 말씀은 늘 드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틀리기까지 해서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예전에도 했었지만, 제목으로 내세운 시그니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프로파일링 관련된 부분, 범죄 심리학 관련된 부분을 봐도 정확히 말하면 시그니처 에스펙츠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그니처 단독으로 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나 픽션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정확히는 시그니처 에스펙츠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한 사건에서는 시그니처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양한 시그니처가, 물론 그것이 수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에스펙츠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시그니처라고 하면 이런 거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것처럼 매듭 묶은 것 자체가 시그니처, 그 하나. 그 시그니처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시그니처와 MO가 모두스 오페란디의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묶은 것 자체가 시그니처다. 아니죠. 이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죠. 참 계속 그런 걸 제기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요. 즉, 매듭을 어떤 방식으로 묶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존재의 특이성이죠. 그 자체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물론 거기서 나온 것처럼 범행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범인의 행동, 범죄의 목적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범인의 행동, 이 시그니처 에스펙트의 가장 위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의 목적, 그 범죄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죄의 목적이 범인의 모티브와 인텐드 사이에서 모티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찾을 때 시그니처와 MO가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분리되지만, 그 얘기를 해줘야지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 강호순을 보시죠. 강호순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피해자들 스타킹으로 목을 감아놨죠. 그 다음에 목을 감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스타킹으로 목을 감고 거기서 조인 것은 시그니처입니까? MO입니까? MO이기도 하고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그죠? 거기서 지켜보면서 뭔가 모욕적인 말을 해요. 말하자면 이것이 일종의 분노형 강간에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일좀 모욕적인 그 대상에 대해, 그래서 권력을 확인해줄
권력 자체를 파워 인슈어런스, 어시어런스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뭐 이제 두 가지 또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나 성적으로 어땠어? 이렇게 묻는 것과 또 하나는 매우 모욕적으로 일종의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타나고 그것이 권력 확인이 되든 권력 확신이 되든 뭐 이렇게 두 가지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든 그건 강간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남편보다 더 성적으로 어때?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범죄 유형을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그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강호순이 한 대로 뭘 스타킹을 이용해서 매듭을 해서 뭘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일정도 상충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상충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만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 매듭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과 한 20, 30년에 나올 법한 얘기, 매듭이 시그니처다. 그런 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요새는 교과서에서도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공부를 오래전에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에스펙츠라고 하는 거고, 이게 참 답답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쉽다의 이 제작 방향이라든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감정의 과잉도 많이 보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좀 너무 많이 실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를 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로스모의 공간 점유 범죄형 네 가지 유형 중에 헌터형, 그렇죠? 주거지와 직장 사이를 오가면서 그 약탈형이 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그건 주거지 유형이다. 제가 그제 말씀드린 바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말했는지 다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뭐 일본 국도를 따라가든 아니면 어떤 걸 하든 이 부분이 그것이 무엇? 그리고 왜 스타킹이나 이 속옷을 머리에 씌웠는지에 대한 그걸 찾아야죠. 왜 했는가? 그냥 단순히 씌웠다. 그런 반세포적인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머리에 씌우는 행위는 어떤 사건과 사례에서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어떤 심리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변태적이다.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거는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웃기는 소리 저거. 제발. 다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성 사건 하면서 기록을 보자. 국가수 내에는 당시 화성 용의자에 대한 혈액형 분석을 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국감 당시, 즉 말하자면은 1988년도, 9년도, 90년 넘어가면서 화성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이 일종의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이건 그때는 엑셀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타자기를 쳐서 한 건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 내부에 있는
국가수 내부에 분명히 장부철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어떻게 보내졌다. 제가 국가수를 못 믿고 신뢰하지 않고 대검과학수사부 같은 걸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 자체의 문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서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국가수니까 믿어라 이 말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B형으로 O형을 추정했고 담배 공채에서 나왔고 추정하지 못했고 뭘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국가수에서는 본인들의 증거물이 어떻게 들어왔고 나갔고 그것에 분석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성공했으며 어떤 방식을 통해 했다. 다 일일이 싹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도가 국가기관에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아닌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럼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했다. 문제가 있는 건 이거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국가에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오케이. 얼마 전에 그 임시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시근이 저랑 고려대학교 동기일 겁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시근이라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국가수의 유전 뭘 분석하는 연구원이었다고 하는데 학교로 나왔다고 하네. 모르죠. 확인을 못 해봐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임시근이라는 분한테 죄송하고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과학적 절차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증거가 어떻게 오염됐고 어떻게 했죠? 그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공개하라는 얘기. 어떻게 들어갔고 과학적 절차가 진행돼서 인적인 실수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이걸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말도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역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벌을 줄 수도 있고, 그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엄격하고 매우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냥 보통의 실험실이 아니에요. 보통의 실험실에서 실험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한번 실패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국가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또 하나, 국가수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부검이 같은 사람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최고니까 자기 믿어달라. 웃기는 소리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똑똑한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 하나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고요. 15년, 20년을 실수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판을 실수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실수였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번 화성 사건의 과거 국가수와에서 했던 감정 기록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화성 사건은 범인이 잡혀도 아니 뭐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전히 모든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사팀의 무능이라기보다는 과학수의 한계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이건 기자가 무식한 겁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더 이상 체면수사관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무슨 당시에 7차 사건의 버스 안내하시는 분 웃기는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오염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지금 이 춘지 얼굴 다 공개되고 뭐 이제 언론에 다 나오고 막 그러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표면을 해요. 네, 맞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아이고, 참. 그게 최면 수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의미가 없어요. 기억이라는 것이 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서는 26세의 계부가 5살의 의붓아들 때려 죽인 거죠. 쉽게 말하면 복부 손상으로 배를 발로 차갖고 장이 터져서 뭐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나쁜 놈이죠. 이거는 뭐 변명이 어지간하면 나쁜 놈입니다. 그것도 둔기로, 그것도 묶어놓고 케이블 타이로 고문 가학행위를 한 거죠. 근데 제일 이 사건에서 제일 비참한 거는 소위 말하는 너무 때려갖고 보육원에 다른 시설에 있던 애를 굳이 때려다 죽인 겁니다. 아니 그냥 놔두든가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계부나 친모가 없었으면 얘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있다는 것 자체 친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동학대 치사? 아니죠. 살인죄로. 2년 전에 아동학대 행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당연히 악감정을 품었겠죠. 그때 분명히 이 아이들은 이 계부로부터 분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등록 관련된 게 정리가 됐어야죠. 신원이 분리가 됐어요. 우리는 그냥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그 뒤는 사후 처리를 안 합니다. 아이 맞아 죽었죠. 때린 놈이 나쁜 놈이지만 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 못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은 공범입니다. 사람이 비참한 건 맞아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 맞아 죽는 거.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아서 조금 더 사건 이제 전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